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화면으로만 인사를 드리겠어요. 자, 얼굴 보고 여러분들 좀 인사를 드리면 좋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만 저를 보고 계실 거고요. 저는 전기 기능장을 강의하게 된 김영국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한당에 오셔서요. 이 공부를 하셨을 때 좀 여러분들 합격을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왔습니다. 자, 저는요. 이 형태에서 보시면 뭐 제 소개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 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저는 우리 성한다에서 강의를 좀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우리 EBS 교육방송에서 제가 이 전기 관련된 강의를 한 적도 있고요. 자, 여기저기서 얼굴을 제가 많이 내밀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제 얼굴 알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자, 이 부분에서요.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고자 하는 이 과목들이 우리 21년 되면서 개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하고요. 여러분들 22년도에 이런 출제 기준들이 과연 어떻게 응용이 돼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건지 그런 부분들, 경향들 그 설명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목은요.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과목이 주어져 있고요. 우리 시험 문제는요. 그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필기가 있고요. 하나는 실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60점을 넘어서 1차를 합격한다 그러면 2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60점을 맞으셔야 합격합니다. 자, 근데 실기가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바뀐 형태로 벌써 이제 좀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것을 맞춰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몇 년 됐습니다. 우리 2차 실기가 바뀐 것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는요. 우리의 사지선대입니다. 사지선대를 가지고 답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몇 년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100% 실기만 시험을 작업형의 실기만 나오는데 이때부터 시작을 하면서 복합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복합형이라는 것은 자, 우리 작업형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술형으로요. 작업형 50점이고요. 서술형도 50점으로 똑같이 50점, 50점에서 여러분들이 1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작업형에서요. 동작이 안 되면 전체 점수가 60점이 넘어가도 여러분들 불합격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단 작업형에서 내가 감점 요인이 있더라도 동작은 해야 돼요. 그래서 동작을 해서 마지노선을 간다면 아마 여러분들 한 35점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35점은요.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35점에서 보통 우리는 몇 점? 40점 정도는 우리는 맞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 뭐가 되죠? 우리는 총점 60점이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작업형을 깔끔하게 하신 분들은 40점, 45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 뭘 채우셔야 돼요? 서술형에서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작업형에서 35점 맞았다. 그럼 60점이 되기 위해서 서술형 몇 점 맞아야 되는 거죠? 25점. 그리고 40점 맞았다 그러면 이렇게요. 그러니까 25점하고 20점 사이의 점수를 우리 어디에서 맞아야 되나요? 여러분들 서술형에서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잘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합해서 몇 점이 나와야 된다 우리는 60점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각각 100점 기준이 아닙니다. 합해서 100점 기준이다. 그리고 합했을 때 점수가 60점이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작업형에서 기본적인 거기서 요구하고는 동작은 돼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돼서요. 우리 15년에서 20년까지의 우리 합격 현황을 한번 쭉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네요. 자, 15년, 16, 17, 18, 19, 20 해서 20년까지에 대한 우리 합격률, 1차 합격하고요. 우리 2차 합격률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하는데 결국 2차 실기까지 합격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20년 보면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그렇죠? 4.4%밖에 안 나왔네요.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올수록 합격률이 어때요? 낮아지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서술형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술형이 들어오면서부터 합격률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맨날 작업형만 했는데 서술형이 도대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서술형을 어떻게 맞을 거에 대한 여러분들 전략 세우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이 줄었잖아요. 6%, 5%, 4%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합격률이 많이 줄었다. 그의 관건은 이러한 합격률에 대한 이 관건은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서술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점 물론 이제 처음 시행됐던 서술형에서 지금은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어렵다 인식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술형이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서술형에서 여러분들이 뭐만 맞으면 돼요? 그래요? 반만 맞으면 됩니다. 반. 25점만 여러분들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10문제가 나오거든요. 총 10문제가 나오는데 10문제 중에서 우리 5번 맞추자. 5문제만. 잘 활용을 하셔서 자, 그래서 이 서술형의 관건은요. 자, 우리 실기의 서술형은 작업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4문항에서 마지노선이 여기다. 5문항. 5문항 맞으면 최적이고요. 거기서 조금 덜 맞아도 우리 10문제 중에서 몇 점은 일단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4문항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작업형에서 점수 맞는 거에 따라서 합격을 할 수 있겠다. 물론 이거 넘어가면 굉장히 최고죠. 그래서 그러한 약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필기와 우리 실기 시험 문제에서요. 특히 서술형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필기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기이론 우리 과목이요. 2, 3, 4, 5, 6, 7, 8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바뀐 규정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설비 규정이 중요한 과목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KC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우리 설비 규정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딱 잡혀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무슨 규정이라고 하나요? 우리요? KEC 규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죠? 자, 이 내용이 어디 가서도 나오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작업형이잖아요. 얘가 작업형이요. 그리고 이쪽이 뭔가요? 필답형, 서술형입니다. 필답형이라는 게 서술형이에요. 필답인데 우리 서술형 형태의 필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안에서도 뭐가 관건이 돼서 나오냐면요. 여기는 KC 규정이죠. 이 부분이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KC 규정의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활용을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험 문제 나오는 형태를 보면요. 거의 골고루 다 나오기 때문에 다 해주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전기이론, 그 다음에 기기, 그 다음에 전력전자, 그 다음에 전력설비, 그 다음에 성배전, 여기 나오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공업경영까지. 특히 신경 써야 될 거, 이쪽에 있는 거 신경을 조금 더 써달라. 왜? 새로 끼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바뀐 규정이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한국전기설비 규정이다. 이것만 여러분들 활용을 좀 잘 하시면 답 찾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활용을 좀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자격증을 획득하셨을 때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여기서 활용이라는 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의 활용이라는 것은 이거죠. 뭐 자격증을 땄으니까 취업에 대한 것이 우리는 최종 목표니까. 근데 취업에는 제가 볼 때 취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따서 처음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혹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규 취업, 그죠? 신규 취업이죠. 근데 아마 이거를 자격증을 따서 신규 취업을 하시는 분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거의 대부분이 보면 취업이다 그러면 재취업상 될 겁니다. 자, 기존에 있는 회사에서 좀 더 대우를 받으면서 딴 데로 옮겨갈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90%, 많으면 95%는 여기에 해당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자격증 획득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취업이나 아니면 재취업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다. 갈 수 있는 곳은 너무 많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여기는 기능적 자격증을 따시면은요, 우리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의 분야에서도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우실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요. 일단 목표는 우리는 뭐죠? 시험에 대해서 우리 합격이다. 합격을 한 것이 어디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취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보신다 그러면 아마 문호가 굉장히 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저희들 그러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희 교재, 우리 성한당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 교재에 대한 강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째는요. 우리 기본 이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 이론이 기본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예전처럼요. 문제다 외워가지고 예전 문제에서 많이 나와서 내가 운이 좀 요즘은 추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약간씩 변형을 줘요. 시험자가.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이론, 그죠? 요거 하시고요. 여기서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뭐가 있냐면 기본 이론에 해당되는 우리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기출 예상 문제. 자, 우리 시험 문제는요. 우리 이론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시험 방법은요. 결국 뭘 푸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자, 이론을 토대로 해서 우리 뭐를 풀러간다고요? 문제를 풀러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시행이 됐던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지만 자, 우리 일선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이 강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매번 나온다. 이 문제는. 똑같이 한테라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우리 빈도수가 높은, 그죠?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 예상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론을 토대로 해서 1차 정립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를 가지고 정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서 정립을 한다. 내가 푼 걸 활용을 해서 응용력을 키우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밑바탕이 다 됐다. 그러면 우리 맨 뒤에 여러분들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 자, 이 부록은요. 지금까지 시행이 됐던 우리 교재에 보시면 2007년부터요. 그다음에 2021년까지 여러분들 이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첫째 기본 이론을 가지고 이론 정리를 해놓고 그걸 토대로 해서 두 번째 예상 문제 또는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빈도수가 높은 거 위주로 해서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섭렵을 하시고 자, 세 번째 마무리는 뭐냐? 부록에 나와 있는 2007년, 21년 요거 기출 문제거든요. 기출 문제들로 우리는 풀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종 정리를 마무리 정리를 요거로 하시는 겁니다. 마무리 정리를 뭐로 하자고요? 부록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자. 그러면 전체가 삼위일체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첫째 뭐로 하자고요? 이론 하셔야 돼. 이론 건너뛰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야 어느 정도의 문제가 발생 우리는 뭐가 키워진다고요? 응용력, 내성을 키울 수 있다. 자, 두 번째 그걸 토대로 해서 뭘 풀자고요? 예상 문제 또는 빈도수가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상 문제를 풀자. 자, 최종적인 마무리를 뭐로 하자고요? 우리요?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 뭐 한다고요? 마무리를 정리를 한다.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 충분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 강의도 이러한 형태로서 여러분들한테 강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는 데 있어서 아마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자, 첫째. 자, 우리 여러분들이요. 제일 중요한 건요. 기본기를 갖춰야 돼요. 기본기를 여러분들 일단 튼튼하게 합니다. 기본기를 우리 뭐죠? 튼튼. 그래야 여기서 변형된,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응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다고요?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기본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마찬가지야.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하려면 기본이 뭔가요? 제가 볼 때는 운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체력을 바탕으로 그죠? 거기서 내가 태권도를 하든 뭐 유도를 하든 펜싱을 하든 수영을 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뭐가 갖춰져 있어요? 체력이 있죠. 그래서 체력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체력이 좋다 해도 시험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기는요.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밑바탕을 딸 수 있는 내공 있죠? 그거를 잘 다스려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기본기가 갖춰 있으면 이 기본기가 여러분들 튼튼하니까 우리 뭐를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활용은 뭐에 대한 활용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을 아까 앞부분에 설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기본기가 튼튼해진다. 그러면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기가 튼튼해서 결국 최종적인 것은 우리 나오는요. 요걸 푸는 거거든요. 마무리를 항상 여러분들 뭘 가지고 끝내자고 그래요? 기출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입니다. 최종 마무리. 최종 마무리요.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쭉 진행해 나가신다고 하면 우리 1차 합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요거 이제 합격하셨으면 우리는 어디로 여러분들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실기 시험 문제를 대비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실기 시험이요. 실기 시험이 1차하고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차 시험 속에서 2차하고 연관되어 있는 실기. 여기서 말하는 실기는요. 우리가 꾸미는 실기가 아니라 여기는 우리 뭐죠? 서술형의 실기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서술형 형태의 실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주어지는 이 과목 중에서 겹치는 과목들도 있다. 뭐 송배전이나 그렇죠? 아니면 전력 파트, 그다음에 KC 규정 같은 것은 결국 어디에 가서 시험 문제 나오냐면 서술형 실기에 가서 시험 문제가 튀어나올 것이다. 자, 그런 것들을 잘 접목을 하면서 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1차가 목표다. 그러신 분이 1차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나는 1차 정도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러면 일부분은 여러분들 끼어 들어와서 어디 하고 가셔야 되냐면 우리 2차 서술형에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야. 이 부분은 좀 외워달라. 이 부분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여기도 나온다. 그러니까 1차 공부를 하시지만 제가 멘트를 드릴 거야. 자, 이 부분은 2차에서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같이 겸용해서 하실 분들은 해달라고 여러분한테 당부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잘 조율을 해서 하나만 하시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신다면 2차까지 시간을 줄이면서 합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요. 좀 시간이 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한테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래도 공부를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맺음을 할 건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그런 부분을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서 자, 이렇게 짤막하지만 여러분한테 오리엔테이션 아닌 오리엔테이션 자리를 마련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성한당에서 여러분들께 좀 열심히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우리 열공을 하고 있는 김영복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영상 속에서 아마 다음 시험부터 계속 우리 강좌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누가 되지 않는 열심히 강의를 하고자 저도 나름대로 불철주야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시험을 보러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딱 하시면서요. 준비를 하신다면 합격의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열공하시고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